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생 노잼식이라고 하죠. 문득 나의 삶이 지루할 때 뭔가 재밌는 일이 없을까 찾게 되는데요. 사실은 사람마다 자극적이고 흥미롭게 느끼는 분야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인생 재밌게 사는 법이라는 주제로 리딩을 한번 해볼게요. 가벼운 마음으로 심리 분석,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기분으로 즐겨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우선 여기 앞에 보이는 카드는 유니버셜 웨이트 카드인데 고양이 버전으로 나온 그림이에요. 고르기 쉬우시도록 이름을 왼쪽부터 달고양이 보여드릴게요. 달고양이, 마법사 고양이, 해고양이, 무지개 고양이,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어요. 그럼 이제부터 눈을 감고 내면에 집중하시면서 카드 한 장을 골라주세요. 오늘 리딩할 카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케이스가 이렇게 생긴 카드고요. 이름은 어반 타로 카드입니다. 그럼 1번부터 바로 해석할게요. 첫 번째, 달 고양이 카드 해석할게요. 우선 질문자님의 성격을 보면요. 알아도 모르는 척 한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 자신의 문제, 질문자님의 자신 개인적인 일이 더 중요해서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의식적으로 무관심한 척을 한다는 뜻인데요. 실제로는 질문자님이 갖고 계신 감각이 되게 예민한 편이라서 주변 사람들의 어떤 감정 변화나 또는 상황의 변화 그런 것들을 금방 알아차리시는데 그냥 이해 못한 척하고 모르는 척 스위치를 끄고 계신다라고 해요. 인간관계 쪽을 보면요. 결정을 하는 카드가 나왔어요.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모든 인간관계에서 좀 단호한 편이고 내가 필요한 사람이나 또는 이 사람은 내 옆에 있어도 나를 힘들게 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만 옆에 두려고 하는 유형으로 보이는데요. 이러한 질문자님과 가장 상극인 사람은요. 뭐 잘난 척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좀 속이 불투명한, 속이 잘 보이지 않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지 않고 자꾸만 포장하고 가리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을 질문자님 주변에 두면 행복감이 조금 떨어지는 면이 있어요. 그리고 잘하고 좋아하는 일이 뭔지도 살펴볼게요. 우선 이 카드는 논리적인 인과관계를 뜻하는 카드인데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일의 전후관계가 딱 떨어지는 거 있죠? 일의 순서를 맞추거나 예를 들어서 A를 넣으면 A가 그대로 나오는 일을 잘 한다고 해요. 취미로 예를 들 때 어떤 색깔이나 디자인처럼 질문자님의 감각으로 하는 일보다는 조립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수를 놓는 것처럼 방법이 다 정해져 있고 그 방법을 질문자님께서는 순서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일에 적응을 잘하는 편이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균형을 맞추는 것에 흥미를 느낀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무언가를 보기 좋게 정돈하거나 만드는 일, 예를 들어서 진열을 하거나 포장을 하는 것도 될 수가 있고 누군가에게 뭔가를 대접할 때도 그냥 있는 그대로 주기보다는 좀 어느 정도 구색을 갖춰서 대접하기를 좋아한다고 해요. 그래서 현재 질문자님의 내면을 조금 더 파고 들어가 보면 질문자님께서 현재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인생의 재미, 흥미, 개인적인 흥미와는 거리가 먼 쪽의 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심지어 질문자님께서는 그 일 때문에 정작 나의 즐거움, 나의 자아, 나의 내면은 뒤로 하고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는 약간의 강박이 느껴져요. 그래서 내 인생을 즐기는 것보다는 내가 나중에 더 잘 살려면, 더 즐겁게 살려면 좀 지금은 더 열심히 일하고 또는 준비를 하고 공부를 해서 대비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약간은 카드에서 방어적인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이렇게 카드에서 말하고 있어요. 이 질문자님은 지금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다 하기에는 훗날에 자신이 곤란한 상황에 처해질까봐 걱정하는 마음이 크게 보인다.
그래서 인생에 재미있는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있지만 사실은 현실적인 상황이 좀 좋지 않은 것도 있고 마음의 문도 열리지 않은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도 질문자님의 인생에 소소한 재미를 줄 만한 것들을 조금 보자면 보통은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사회적인 활동, 감정 교류 활동, 경험적인 활동, 이렇게 세 개의 유형 중에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경험적 활동에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느낀다고 하는데요. 다시 말하면 연애를 하고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는 질문자님이 뭔가 체험할 수 있는 거, 새로운 것들을 좀 경험해보거나 또는 내가 전혀 낯선 곳에 방문을 해보거나 생활 습관, 생활 방식을 바꿔보는 방식을 적용했을 때 심리적으로 굉장히 흥미를 느낀다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자님의 인생에 영향을 줄 만한 사건이 3개월 안에 일어날지 3개월간의 흐름을 보도록 할게요. 카드를 2장 더 뽑아볼게요. 우선 카드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실패 또는 좌절의 경험을 겪게 될 것이다. 그 경험이 두렵기도 하고 나를 압도하는 기분이 들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러한 실패나 좌절이 인생에 큰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계기가 될 거라고 해요. 따라서 누군가로부터 느끼는 어떤 박탈감이나 좌절감을 통해서 질문자님의 그동안 좀 방어적인 마음, 좀 미래를 위해서 좀 억제하고 있는 마음이 서서히 좀 열리게 되는 계기가 되고 전혀 새로운 인생, 생각지 못했던 길로의 어떤 시선 또는 그동안 관심 없었던 분야에 대해 새로 관심을 갖게 되는 어떤 좀 눈이 열린다?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지금까지는 질문자님을 세상에 증명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컸대요. 그러나 좌절을 통해서 이제는 좀 다른 사람이 질문자님을 보는 시선이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거라고 하고요. 내 마음속에서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싶은 마음이 생길 거라고 해요. 즉 무언가를 창작하고 싶은 욕구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요. 질문자님의 성격은 약간 좀 주변의 변화를 예민하게 알아차리면서도 약간 모르는 척하는 면이 있다. 질문자님과 좀 안 맞는 사람은 속을 그대로 드러내지 않는 사람, 그리고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어떤 좀 논리적으로 앞뒤가 딱딱 맞는 일이 좀 잘 맞고 실제로 잘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좋아하는 일도 주변에 뭔가를 해주거나 아니면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좀 구색이 갖춰져 있는 일, 좀 겉으로 봤을 때 좀 깔끔하고 정돈이 되어 있는 그런 종류의 일을 좋아하신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살아가기에는 좀 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다. 약간은 억제하고 있는 면이 보이고 3개월 내에 어떠한 계기로 인해서 마음이 조금씩 열리게 된다. 새로운 분야 쪽으로의 시선이 조금 열리게 된다. 이렇게 보이고요. 질문자님 같은 유형의 분들이 인생이 약간 늘어진다, 지루하다 이런 감정을 느꼈을 때는 질문자님 개인의 경험적인 활동을 했을 때 심리적으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느낀다고 하니까요. 소소한 재미를 줄 만한 걸 찾고 계시다면 외부에서 찾기보다는 질문자님의 마음을 울릴 수 있는 새로운 체험이라든지 경험 같은 것들에서 찾아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럼 첫 번째 카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마법사 고양이 카드 해석해볼까요? 먼저 질문자님의 성격을 보면요. 우선 자기 자신을 되게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나의 감정 혹은 내가 가진 것들을 외부에 드러내는 것에 굉장히 익숙하고 잘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약간은 외로워요. 고립되어 있는 카드가 나왔어요. 근데 이게 질문자님이 일부러 혼자 있으려고 하는 건 아닌데 옆에 사람이 있어도 질문자님께서 먼저 사람들에게 다가가려고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러한 질문자님에게 가장 상극인 사람은 잘난 척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안 맞는 유형을 봤을 때 좀 현실에 안주하고 발전이 없는 사람이라고 해요. 질문자님은 점점 성장하는 사람인 반면에 계속 멈춰있고 과거에 살고 있는 사람을 질문자님 주변에 두면 약간 행복감이 떨어지는 면이 있죠. 질문자님께서 잘하고 좋아하는 일이 뭔지 카드를 조금 더 보면요. 이 카드는 치유와 회복을 뜻하는 카드인데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이미 망쳐진 일, 실패한 것들을 수습하는 것들 있죠? 예를 들어서 사람의 감정적인 회복을 돕거나 또는 무언가를 고치는 일을 잘 하신다고 해요. 손재주를 예로 들면요. 아예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창작을 해내는 일보다는 어떤 사람이나 사건을 분석하고 그 사건이나 사람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문제점을 찾아내고 최대한 질문자님께서 수습하고 원상복구시키는 그런 일에 적응을 잘하는 편이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무언가를 다시 만들어내는 일, 재창조하는 일, 적당히 회복시키는 일, 그런 쪽에 질문자님 스스로도 만족을 느낀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질문자님이 혼자 시간을 보내실 때도 꼭 공부를 한다든가 운동 같은 생산적인 일이 아니더라도 그냥 질문자님 혼자 조용히 쉬고 회복하고 먹는 것도 그냥 아무거나 먹고 싶은 거 먹고 친구랑 수다를 떨더라도 스트레스 받는 대화보다는 가벼운 대화를 하는 걸 더 좋아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질문자님의 현재 내면을 조금 더 파고 들어가 보면 아직까지 질문자님께서는 내 인생의 이막, 즉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런 인생과 전혀 좀 다른 색다른 인생이 언젠가 열릴 거다, 이런 약간의 기대의 심리가 있어요. 질문자님이 생각하는 인생이라는 건 그냥 관성처럼 매일 하는 대로 출근하고 학교 가고 그런 게 아니라 한 단계씩이라도 조금씩 나아지는 게 인생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데요. 그래서 인생에 재밌는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멈춰있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호기심도 많고 여기저기 마음의 문이 많이 열려있는 느낌이에요. 또 다른 소소한 재미를 줄 만한 것들을 찾아봤을 때는 보통은 3가지 유형이 있어요. 사회적인 활동, 감정 교류 활동, 경험적 활동, 이렇게 3개의 유형 중에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감정 교류 활동에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느낀다고 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분들은 밖에서 누군가 나를 대단한 사람처럼 봐주거나 인정받는 거, 새로운 경험, 체험을 해보는 것보다는 그냥 내가 만나는 사람 한 명 한 명에게서 느끼는 어떤 감정적인 만족감이 가장 크다고 하고요. 연애를 하는 것도 이 질문자님에게는 되게 괜찮은 경험이에요. 그래서 인생이 좀 지루하고 재미없다고 느껴질 때 새로운 관계나 사람을 통해서 얻는 그런 간접 경험, 그런 것들을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심리적으로 가장 흥미롭게 느낀다고 해요. 마지막으로 질문자님의 인생에 영향을 줄 만한 사건이 있는지 향후 3개월간의 흐름을 보도록 할게요. 카드를 2장 뽑아볼게요. 카드는 좀 재미있는 카드가 나왔어요. 모래알갱이가 진주로 보이게 된다. 종소리가 들린다고 하죠. 일종의 계시, 신의 계시처럼 뭔가 나에게 중요한 기회인 것만 같은 무언가 오거나 또는 그게 사람일 수도 있어요. 질문자님의 비밀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라고 해요. 지금은 모래알갱이처럼 되게 사소하고 무관심한 무언가지만 서서히 질문자님에게 다가와서 큰 의미가 된다라고 하고요. 카드를 봤을 때 전반적으로 정말 기대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어느 정도 응답해 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질문자님께서 아직 무언가를 기대하는, 인생 2막을 기대하는 마음을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인생이 조금 흥미로워질 만한 사람 또는 사건이 서서히 올라오고 있는 듯한 카드들이 나오고요. 이러한 기회는 처음부터 반짝이는 기회가 아니라 사소하고 보잘것없는 기회로 다가오게 된다. 연애를 기다리고 계신 분이라면 당연히 괜찮은 분이 다가올 수가 있고요. 연애에 관심이
없다고 하더라도 내가 흥미를 느낄 만한, 내 인생의 소소한 즐거움이 될 만한 사람과의 만남이 생길 것 같아요. 그게 질문자님의 인생의 방향을 아예 바꿔줄 수도 있고요. 또는 인생의 소소한 재미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요. 질문자님 같은 성격의 사람은 자기 자신을 되게 잘 이해하고 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나 인간관계에 대해서는 약간 스스로 벽을 두고 있는 듯한 느낌이 있고, 가장 만나면 안 되는 사람이 현실에 안주하고 멈춰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어떠한 일을 처음부터 만들어 나가는 것보다는 누군가가 이미 실패해서 가져온 일, 또는 누군가가 이미 만들어 놓은 것을 재창조하는 것에 대한 재능과 흥미가 있다. 그리고 질문자님께서 사회적인 인지도를 얻거나 혹은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보다는 사람에게서 느끼는 어떤 감정적인 자극, 그런 것들을 더 흥미롭게 생각한다고 하시고요. 지금까지는 굳이 관심을 두지 않았던 되게 사소해 보였던 것이 질문자님의 눈에 들어오게 되면서 점점 특별한 존재가 될 것이다. 그게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일이나 취미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점 기억해 두시면 질문자님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럼 두 번째 카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해 고양이 카드 해석할게요. 태양 아래에 있는 고양이 카드죠. 카드를 잘 보시면 태양에도 고양이 얼굴이 있어요. 되게 귀엽죠? 그럼 먼저 질문자님의 성격을 봤을 때는요. 되게 솔직한 편인 것 같아요. 요 표범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보통 자기 감정에 되게 솔직하고 겉으로 드러내는 것에 크게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 성격이시거든요. 그리고 잡다한 미련이 없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 내가 하던 게 잘 안 됐다, 내가 좀 공들였던 관계가 어그러졌다 하는 경우에 회복력이 빠르다고 해야 되나? 그냥 다시 시작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데요. 인간관계 쪽을 봤을 때는요, 시계추처럼 약간 좀 움직이는 카드가 나왔어요. 모든 인간관계에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약간 감정의 동요가 되게 많이 되는 편이고요. 정도 잘 들고 금방 정 떨어지기도 하고 잘 울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하고, 뭔가 되게 어색한 관계에서 느끼는 좀 신선한 감정, 되게 긴장되고 어색한 그런 감정도 좋아하시고, 되게 사람으로부터 느끼는 감정의 재미, 관계의 즐거움, 이런 것들을 아는 사람으로 보이네요. 질문자님에게 가장 상극인 사람을 봤을 때는요, 기다리는 걸 못하는 사람? 되게 조급하고 매사에 확신이 없어서 되게 보채는 스타일 있죠? 막 불안하고 앞서 나가서 생각하는 그런 사람을 주변에 두면 행복감이 떨어지는 면이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질문자님이 잘하고 좋아하는 일이 뭔지 카드를 보면요. 이 카드는 좀 가볍게 만들다? 가벼운 사람, 가벼운 문제?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카드인데,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복잡한 일을 단순화시키는 거 있죠? 가장 대표적으로 요약을 하거나 비슷한 것들끼리 분류하는 것들을 잘 한다고 해요. 취미를 예로 들었을 때 숫자를 계산하고 막 논리적으로 글을 쓰고 하는 일보다는 되게 자질구레한 내용이나 물건 같은 것들을 질문자님의 방식으로 깔끔하고 간단하게 만드는 일이나,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좀 어떻게 보면 복잡하고 애매한 관계인데,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확실히 정리하는 것에 좀 재능이 있는 편이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어떤 연애관계, 인간관계, 이런 좀 다른 사람의 고민에 조언을 되게 잘해주시는 편이에요. 왜냐면 질문자님이 봤을 때는 뭐 아니면 도다, 이렇게 딱 구별이 되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질문자님께서는 긴장하는 상황을 오히려 흥미로워한다고 보이는데요. 무언가 결과를 기다리는 일 있잖아요. 예를 들면 시험 결과, 또는 모르는 사람을 만날 때나 막 테마파크에서 놀이기구를 타기 위해서 줄 서 있을 때 약간 심장이 뛰는 심장박동이 느껴지잖아요. 심리적으로 좀 봤을 때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도 굉장히 몰입도가 높은 편이에요. 무언가 긴장을 하고 그 상황에 깊게 몰입하는 것에 대해서 감정적인 자극,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크게 느끼는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질문자님의 내면을 조금 더 파고 들어가 보면요. 질문자님께서 생각하시는 인생의 즐거움이라는 건 아마도 돈과 관련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질문자님 내면의 감동이나 즐거움도 좋지만 조금이라도 젊을 때 무언가를 열심히 읽어놓고 나중에 그 열매를 수확하면서 살고 싶은 보상 심리 같은 것들도 보이고요. 좀 미래지향적인 사람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분들이 보통은 투자, 어떤 부동산이나 불로소득 이런 것들에 관심이 굉장히 많고 경제적으로 예민한 감각을 갖고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카드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분들에게 재밌는 인생이라는 건 너무 편하지도 않고 약간의 긴장과 약간의 보상이 필요한 일을 찾았을 때 느낄 수 있는 것이다. 그것 말고도 질문자님 인생에 좀 소소한 재미를 줄 만한 걸 찾아봤을 때는요. 보통은 3가지 유형이 있어요. 사회적인 활동, 감정 교류 활동, 경험적인 활동 이렇게 3개의 유형 중에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감정 교류 활동에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느낀다고 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분들은 생활하는 환경을 바꾸거나 새로운 경험을 하거나 또는 새로운 옷을 사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보다는 내가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사람 1명 또는 나의 가치를 알아주는 좀 사람들,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경우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심리적으로 높은 만족감을 느낀다고 해요. 보통은 연예인들이 이런 유형을 갖고 있는데요. 약간은 주목받고자 하는 욕구와 더불어서 긴장되는 상황에 놓여 있을 때 굉장히 좀 자극을 느끼고요. 흥미를 느끼고 신선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분들은 인생이 너무 늘어지고 지루하다고 느낄 때 의도적으로 새로운 사람들이 많은 장소에 나가보면 좋아요. 약간은 마음이 불편한 상태, 그러나 좀 누군가가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나도 그 새로운 사람들의 인생을 엿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인생이 조금 더 즐거워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자님의 인생에 영향을 줄 만한 사건이 있는지 향후 3개월간의 흐름을 볼게요. 카드에서도 역시나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약간은 긴장되고 두렵고 낯선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다. 그 경험이 심리적으로 좀 보호받지 못하고 불안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나의 말, 나의 입모양에 집중해주는 누군가를 만날 수 있게 되고 나의 말에 귀 기울여주는 사람들이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다 라고 해요. 따라서 지금 뭔가 취업이나 이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3개월 안에 다가올 그런 기회들이 직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새로운 사회, 새로운 모임, 새로운 직장. 왜냐면 질문자님의 향후 3개월은 지금보다는 조금씩 타이트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보다 조금 더 바빠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뭔가 낯선 상황에 놓이는 게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아요, 당연히. 그러나 질문자님의 인생이 조금 더 흥미로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다. 이런 카드들이 나왔고요. 정리해보자면 질문자님이라는 사람은 솔직한 편이고 어떤 나의 실패, 내가 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크게 막 질척거리거나 미련이 없는 편이다. 쿨한 편이신 것 같아요. 그러나 인간관계 쪽을 봤을 때는 되게 사람들의 감정에 잘 동화되는 편이고 슬프거나 기쁜 감정을 오롯이 느끼는 분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어떠한 복잡한 문제, 많이 꼬여있는 문제, 막 좀 이상한 잡다한 것들이 붙어있는 문제를 간단하게 만드는 능력을 질문자님께서 갖고 계신다. 애매하고 상처를 줄 수 있는 관계도 질문자님이 봤을 때는 되게 명료하게 답이 보이는 경우가 많고요. 약간은 긴장되는 상황과 조금의 보상이 있어야 흥미를 느낄 수 있다. 인생이 조금 늘어지고 지루하다고 느껴질 때는 새 옷을 사서 보여주는 것보다는 사람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감동? 이게 꼭 얼굴을 보지 않더라도 인터넷이나 어떤 모바일상으로 만나는 사람도 괜찮으니까요. 무언가 누군가와 감정적으로 교류하는 상황에서 얻는 신선한 감정, 새로운 그런 간접 경험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요. 의도적으로 좀 새로운 사람들이 많은 상황에 놓여 보시는 게 질문자님에게 조금 더 인생
인생에 어떤 재미, 즐거움을 줄 수 있다라고 하고요. 앞으로의 3개월을 봤을 때 조금 바빠지고 조금 타이트해지는 느낌이 든다. 그러나 이게 나쁘지는 않아요. 질문자님이 좀 불안할 수는 있지만 질문자님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질문자님을 바라봐줄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조금 더 넓은 세상에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으니까요.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 연예인들이랑 비슷한 유형이라고 했잖아요. 뭔가 나의 가치를 알아주는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경우에 심리적으로 조금 더 높은 만족감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활동을 하시는 것도 질문자님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럼 세 번째 카드는 여기까지 할게요. 마지막 무지개 고양이 카드 해석할게요. 질문자님은 되게 상반된 카드가 많이 나왔어요. 차례대로 해석을 해볼게요. 우선 질문자님의 성격을 봤을 때는 좀 솔직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감정을 숨기는 편에 가깝고 질문자님이 잘하는 게 되게 많은데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보통은 자신이 엄청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그와 반대로 자신에 대해서 좀 확신이 없어 보이는 그런 카드가 나왔어요. 사실은 그 안에 잠재되어 있는 게 되게 큰데 말이에요. 인간관계 쪽을 봤을 때는요, 좀 그룹 모이는 카드가 나왔거든요. 다시 말해서 질문자님께서는 혼자 있을 때보다는 내가 조금은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밖에 나가서 사람들이랑 있을 때 일의 효율이 더 좋고요. 심리적으로도 누군가와 같이 무언가를 하면서 에너지를 얻는 사람이래요. 아마 질문자님께서 소중하게 생각하는 추억 속에도 누군가와 함께 있었던 기억일 거고, 질문자님이 생각하는 즐거운 인생의 모습을 그려봤을 때도 누군가와 함께하는 모습이 그려질 거라고 하네요. 이러한 질문자님과 가장 상극인 사람을 봤을 때는요, 자기 생활이 없는 사람, 혼자 있지 못하고 자꾸 의지하려고 하는 성향 있죠?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게 각자의 혼자의 생활이 있는 상태에서 필요할 때만 함께 하는 것,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반대로 너무 자기 인생이 없고 질문자님에게 너무 많은 것들을 기대하고 그리고 질문자님에게 기대려고 하는 사람을 주변에 두면 행복감이 떨어지는 면이 있고요. 질문자님이 잘하고 좋아하는 일도 조금 보면요, 이 카드는 로켓처럼 무언가를 쏘아 올리듯이 추진하는 그런 카드거든요.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기동력이라고 하죠. 바로 움직이고 그때그때 처리해야 되는 즉흥적인 일이나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그런 일들을 잘한다고 해요. 취미로 예를 들었을 때는 막 커리큘럼이 다 정해져 있고 정해진 시간에 가서 학원에 가서 막 배우고 이런 것보다는 넓은 작업실 같은 곳에서 여유롭게 시간을 갖고 즉흥적으로 만들어내는 일에 더 흥미를 느낀다. 어떻게 보면은 겉으로 보이는 것에 예민하기도 해요. 무언가의 외면을 아름답게 만드는 일, 그 안에 내용물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겉으로 봤을 때 되게 색다르고 센스 있고 신선한 자극을 주는 것들을 좋아해요. 그래서 가장 흔한 예로 들면 물건을 고를 때도 여기저기 흔하게 있는 무난한 물건보다는 그래도 좀 희소성 있는 물건, 내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물건이나 색깔, 풍경을 볼 때도 마찬가지로 내가 지내는 곳과는 전혀 다른 색다른 풍경을 자주 접하는 게 굉장히 큰 자극을 주거든요. 따라서 인생이 다소 지루하다, 너무 똑같다 라고 느낄 때 눈으로 보이는 시각적 감각을 자극하는 게 가장 효과가 좋다고도 볼 수 있겠죠. 현재 질문자님의 내면을 조금 더 파고 들어가 보면요, 질문자님께서 현재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고민이 많고 생각할 것들이 많아 보여요. 그래서 오히려 나는 한 가지만 하고 싶다, 한 가지 일에만 몰두하고 싶다, 이런 욕구가 보이고요. 심지어 그 일이 좀 시시하거나 인생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더라도 소위 말해서 내가 무언가에 미쳐보고 싶다, 이런 것에 대한 갈증 같은 것들이 느껴져요. 그럼 어떤 일에 몰두하면 좋을까를 봤을 때는요, 보통은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사회적인 활동, 감정 교류 활동, 경험적 활동 이렇게 세 개의 유형 중에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사회적인 활동에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느낀다고 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분들은 막 나 혼자 뭔가 소소한 취미를 즐기고 소확행 이런 것들을 즐기는 것보다는 사회적으로 어떤 지위를 획득하거나 외적으로 보이는 뭔가를 구매하는 것에서 심리적으로 큰 만족을 느끼는데요. 대표적으로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밖에 나가서 내가 뭔가 자랑할 수 있고 내 취향에도 맞는 물건들을 사는 것,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무언가에 몰두해보고 싶으시다면 정말 별거 아닌 취미로 하는 자격증이라도 도전을 한번 해보셔도 좋고요. 나는 무언가를 배울 여유도 없고 흥미도 없다 하시는 분들은 시각적인 즐거움을 채워줄 수 있는 것들 있죠. 영화도 좋고요. 풍경을 보는 것도 좋아요. 이분들은 내 마음속에서 무언가를 깨우치고 울림을 얻는 것보다는 정말 내 눈에 예쁜 거, 화려한 거, 멋진 거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자극을 주고 흥미롭다고 느끼거든요. 그럼 마지막으로 질문자님의 인생에 영향을 줄 만한 사건이 있는지 향후 3개월간의 흐름을 보도록 할게요. 카드 2장을 뽑겠습니다. 카드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향후 3개월간 봤을 때 서서히 질문자님의 존재가 어떤 식으로든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 말의 뜻은 말 그대로 사회적으로 질문자님의 존재감이 드러난다는 것도 되지만 질문자님과 연락이 끊긴 과거의 인연이 질문자님을 자각하게 되는 기간이 될 수가 있어요. 또는 질문자님의 지인 중에 질문자님에 대해서 딱히 특별한 생각이 없었던 사람이 갑자기 이제 질문자님의 특별한 가치를 발견하게 되고 알아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질문자님의 인생이 조금은 평범한 사람처럼 느껴졌다면 이번에 다가올 3개월 동안에는 누군가의 마음속에서 질문자님이 다시 보이게 될 것이고 특별한 사람처럼 느껴지는 어떤 질문자님의 존재감이 서서히 올라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새로운 인연을 기다리고 계신 분이라면 새로운 인연을 만나기도 아주 좋은 기간이고요. 나는 새로운 인연에 별로 관심이 없다 하시는 분들이라도 이 기간 동안에는 지인을 통해서 일자리를 소개받거나 새로운 정보를 얻는다거나 어떤 사람을 소개받을 수 있는 기회도 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요. 질문자님이라는 사람의 성격을 봤을 때는 조금은 자신이 갖고 있는 무한한 가능성, 자신의 가치를 보지 못하는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언가 다른 사람과 함께 했을 때 더 잘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질문자님이 잘하는 일은 정해진 곳에 가서 정해진 절차를 따르는 일보다는 일정한 시간을 주고 자유로운 상황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 특히 시각적인 자극에 예민하기 때문에 주변으로부터 내가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는 것, 인정받았을 경우에 높은 만족감을 느끼는 편이다. 그러나 나는 지금 당장 무언가 지위를 획득하기도 어렵고 무언가 겉으로 치장할 만한 물건을 사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주변의 풍경 또는 색다른 물건들, 아이쇼핑도 괜찮으니까요. 내가 볼 수 있는 것들, 나에게 예쁘고 자극적이고 참신해 보이고 신선해 보이는 것들을 눈에 많이 담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앞으로의 3개월을 봤을 때 정말 좋은 카드가 나왔어요. 누군가의 마음에 질문자님이라는 사람의 존재감이 떠오르게 되는 시기다. 정말 말 그대로 질문자님을 이성적으로 본다는 뜻도 되지만 사회적으로 질문자님의 능력을 발견해주는 사람이 생기거나 질문자님의 가치를 알아봐주는 사람이 나타나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억하셔야 할 점, 지금 연애를 하고 계시지 않으신 분이라면 질문자님에게 조금 너무 기댄다? 자신의 인생이 없고 질문자님에게 너무 관심이 많고 질문자님의 인생과 얹혀서 함께 가려고 하는 그런 유형의 사람은 절대 만나지 말고 피하셔야 한다. 이 점만 기억해 두시면 앞으로의 인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럼 네 번째 마지막 카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의 해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재미있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복채는 좋아요와 구독, 알림으로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봐요. 안녕. 감사합니다.